안녕하세요. 지난 시간까지 데이터에 대한 기본 자료형인 숫자와 문자열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본 자료형들을 집합으로 묶어서 표현할 수 있는 리스트와 튜플, 딕셔너리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각각 먼저 설명을 드리면 리스트는 순서가 있는 수정이 가능한 데이터 집합입니다. 그리고 튜플은 리스트와 같이 순서는 있으나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딕셔너리는 순서가 없이 키와 밸류, 이 짝으로 구성된 데이터 집합입니다. 자,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트를 선언해 보겠습니다. 이게 리스트입니다. 리스트는 대괄호로 표현을 하고 데이터 사이에는 콤마로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리스트도 문자열과 마찬가지로 인덱싱과 슬라이싱을 제공을 합니다. 문자열에서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하면 스퀘어 0번지의 값은 1을 출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스퀘어의 마이너스 1번지의 값은 맨 마지막 값인 25를 출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스퀘어의 마이너스 3번째부터 끝까지 출력하는 값은 마이너스 3번째 값이 9이기 때문에 9, 16, 25 이 세 가지를 잘 출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리스트 뒤에 다른 리스트를 이어 붙이기도 가능합니다. 네, 이렇게 리스트를 두 개를 붙여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리스트는 수정이 가능한 데이터 집합이라고 말씀드렸었죠. 문자열과 달리 리스트는 인덱싱을 통해서 수정이 가능합니다. 일단 리스트를 선언을 해주고요. 여기에 세 번째 값을 한번 다른 값으로 변경해 보겠습니다. (65가) 64로 변경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리스트의 맨 마지막에 데이터를 추가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append라는 내장 함수를 사용을 하면 되는데요. 자, 맨 마지막에 216이라는 값이 추가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맨 마지막에 끝에 값을 제거할 때는 어떻게 할까요? 맨 마지막에 216의 값이 빠진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렇게 팝이라는 함수를 사용하면은 맨 끝에 있는 이 데이터를 빼내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모든 항목을 삭제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빈 리스트를 선언을 해주면 되겠죠. 다시 리스트를 선언해주고 수업을 이어가겠습니다. 자, 리스트 안에 들어있는 숫자 값들이 정렬이 되어 있지 않은데요. 만약에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하고 싶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이렇게 sort 함수를 사용하면은 오름차순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내림차순으로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할까요? 역순으로 출력해주면 내림차순이 되겠죠.
오름차순으로 정렬되어 있는 리스트를 반대로 이렇게 콜론 2개와 -1 번지수를 통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스트를 복사할 때는 문자열과 마찬가지로 copy라는 함수를 사용하면 되겠죠. 복사가 잘 된 것이 보이시죠? 이렇게 리스트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다음은 튜플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리스트와 동일한데 수정이 불가능한 것만 다를 뿐입니다. 간단하게 어떻게 선언을 하는지만 알고 넘어가겠게요. 튜플은 소괄호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괄호를 사용하지 않아도 마찬가지긴 해요. 자, 이렇게 소괄호로 쌓여서 튜플이 만들어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편하신 방법대로 선언하시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수업의 마지막인 딕셔너리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딕셔너리는 키와 밸류가 쌍으로 이루어진 데이터 집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코드로 딕셔너리를 선언을 해 보겠습니다. 따옴표를 빼먹었네요. 자, 딕셔너리는 이렇게 중괄호를 이용해서 표현을 합니다. 좌측의 키 위치에는 문자열과 숫자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의 밸류의 위치에 모든 데이터 자료용이 다 올 수가 있습니다. 물론 딕셔너리 안에 딕셔너리도 표현이 가능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기술이라는 딕셔너리 안에 추가를 해 보았습니다. 이 딕셔너리에서 우측의 밸류 값을 추출하고 싶을 때는 쌍으로 주어진 이 좌측의 키 값을 이용을 합니다. 좌측에 기술이라는 키 값을 가지고 데이터를 추출하니 기술과 쌍으로 엮어진 밸류인 이 딕셔너리의 값이 이제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pop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데이터를 추출하면서 동시에 삭제를 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리스트 때와 다른 거는 리스트는 순서가 있었기 때문에 맨 뒤에 그 데이터를 끄집어냈지만 이 딕셔너리는 순서가 없기 때문에 키값을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기술이라는 키값을 입력을 해주면요, 이 기술에 쌍으로 맺어진 밸류인 이 딕셔너리가 출력이 되고요. 다시 딕셔너리를 출력을 해보면은 이 위에 있던 이 키의 기술의 데이터가 삭제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더 해보겠습니다. 자, 인자로는 뭐 숫자든 문자열이든 다 가능한 것이고요. 자, 이제 4회까지 삭제가 된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지금 보시면은 좌측은 국어, 수학, 영어, 과학 이라는 문자열로 된 키값들이 공통적으로 있고요. 우측은 점수를 나타내는 숫자값이 밸류로 공통적으로 있습니다. 이 딕셔너리를 보면은 키는 문자열로만, 밸류는 숫자로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 딕셔너리를 리스트로 변환시킬 수가 있지 않을까요? 리스트로 변환시킬 수 있는 방법은 이 keys라는 함수를 사용해 주면 되는데요. 서브젝트인 이 딕셔너리의 키 값들만 이렇게 추출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리스트로 형변환을 시켜주면은 리스트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키와 이제 쌍으로 있는 밸류 값이 있겠죠.
밸류 값도 서브젝트 딕셔너리에 있는 우측의 밸류 값들만 추출을 해서요. 이것을 리스트로 형변환을 해주면은 이렇게 밸류 값으로 이루어진 리스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리스트들을 딕셔너리로 변환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리스트들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좌측에는 이제 키로 이루어진 리스트들이 되었고, 우측은 밸류로 이루어진 리스트들이 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 리스트를 가지고 다시 딕셔너리로 변환시키려면 어떻게 될까요? 이 두 개의 리스트를 다시 딕셔너리로 만들려면 이 집이라는 함수를 알아야 됩니다. 집 함수는 같은 인덱스를 묶어주는 함수인데요. 함수 인자로 두 개를 넣어주면 됩니다. 지금 리턴한 것은 집이라는 객체가 만들었다는 것이고요. 이것을 리스트로 형변환을 시켜주면은 이제 키와 밸류가 튜플로 묶여있는 리스트를 이제 반환을 해줬습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딕셔너리로 형변환을 해주게 되면은 이렇게 키와 밸류로 묶여져 있는 딕셔너리가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변수에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시 딕셔너리로 만들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집합 형태의 데이터들을 공부해 봤습니다. 리스트와 튜플, 딕셔너리는 앞으로 자주 사용하게 될 자료형들이기 때문에 잘 익혀두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수업부터는 본격적인 프로그래밍 수업인 조건과 반복문 수업입니다. 프로그램은 조건과 반복문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다음부터는 이번 수업보다 좀 더 집중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